안녕하세요. 교보증권에서 2차전지 IT를 담당하고 있는 교보증권 최보영, 교보영입니다. 왜 대기업들은 2차전지 산업에 들어왔을까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새롭게 판이 만들어지는 2차전지 시장에 대기업들의 뜨거운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신규 진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신대륙으로 이민을 갔던 이민자들이나 새로 창업하는 회사에 스타트업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2차전지 시장은 연간 30%의 시장 성장을 보이고 2025년까지 약 180조 원의 글로벌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한번 덤벼볼 만한 시장 사이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큰 시장이고 이제 한번 덤벼볼 만한 시장 크기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위기가 있는 시장에 왜 이렇게 국내 대기업들이 모두가 같이 이 시장에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가장 와닿는 구절 중에 하나였던 최태원 회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다던 기업의 숙명은 챔피언이 아니라 도전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기업과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기업의 숙명이기도 하고 인간의 숙명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대기업인 삼성과 LG, SK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2차전지 기술을 위해서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그룹은 이제 정체되어 있는 철강 산업에서 탈피해서 소재업체로 재도약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대차그룹도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폐배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서 이제 이런 리딩 산업에 올라탄 빅5 대기업들은 이제 수익성 확보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차전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2차전지는 한국 산업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제2의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매우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산업에서 삼성전자처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가 나와준다면 한국 제조업에 미칠 낙수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큰데요. 실제로 2차전지 시장 규모는 2025년에 약 180조 원으로 반도체인 150조 원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 규모에서 약 한 20%가 반도체를 20%를 차지하고 있고, 2차전지는 생각보다 좀 작은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2030년에 한국 수출액 규모가 더욱 늘어나서 약 한 1,000조 원 수준 규모로 올라가게 된다면, 꾸준히 성장하는 2차전지 시장은,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약 20%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2차전지는 반도체만큼 이제 커질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가 반도체처럼 매출액은 커지겠지만 이제 수익성 확보가 반도체만큼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제 수익성이 좀 불확실하다라는 점들이 약간 회의적인 시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숙기 산업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린다면 반도체 산업만큼 2차전지도 수익성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990년도인 약간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보다 지금 과점 이런 구도에서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2차전지 산업이 성숙기를 도래했을 때 독과점 사업의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위해서는 제품이 범용화가 되어야 되고, 또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을 갖춰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캐펙스와 기술 개발로 인해서 후발업체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진입장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IRA 법안을 통해서 준비된 한국 업체에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한 번 더 성장의 가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터리 산업은 중국 업체에 굉장히 큰 약진을 보여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국내 2차전지 업체에게는 어떻게 한편으로는 위협인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IRA 법안은 이제 정책적인 진입 장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호재인데 그동안 중국의 천문학적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원가 경쟁에서 굉장히 국내 업체들이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정부의 전기차 굴기를 통한 자국 산업 우선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 배터리 탑재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의 채용이 조금 배제되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번에 이제 시행령이 발효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IRA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원재료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북미에서 제조를 하거나 조립된 소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약간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구도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이미 북미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식 포럼을 통해 느낀 점은 사실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스스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층 더 공부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저희 이제 리서치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이루었다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이제 뿌듯함과 약간 팀워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23년 내년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을 거라는 얘기들이 좀 많고 그로 인해서 좀 여의도에도 별로 좋지 않은 이제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긴 한데 항상 그런 위기의 순간은 또 기회로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이지만 정신을 바싹 차리고 더 나은 사람 그리고 더 나은 그런 지식과 통찰력을 통해서 시장에 많이 보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시기를 갖도록 노력을 해서 고마운 한 해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